불빛 하나 켜진 주방,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밀가루보다 부드러운 감촉, 오븐보다 뜨거운 체온. 그날 밤 나는 알았어요. 사람의 마음도 기다리면 부풀어 오른다는 걸. 비 오는 저녁, 그는 젖은 머리로 문을 열고 들어왔죠. 정리하다가 비가 너무 심해져서요. 잠깐 피하려고요. 그 한마디가 내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어요. 불빛이 꺼지고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불빛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말 한 줄이 내 안의 모든 문을 열었습니다. 손끝 하나로 기억이 다시 피어났죠. 시간이 흘러 우리는 서로 다른 주방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빵 냄새는 여전히 내 주방을 스쳐갑니다.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하게 구워야겠네요. 그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의 온도였죠. 이제 15살 연하남을 사랑하게 된 사연. 두 사람의 조용하지만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늦은 오후였어요. 창문 너머로 기울던 햇살이 주방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죠. 그날은 처음으로 제 주방의 불을 누군가와 함께 켰습니다.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따라 들어왔어요. 앞치마를 들고 선 청년 윤호. 잠깐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드린 윤호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어요. 낯선 공간을 대하는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물을 데웠어요. 끓는 주전자에서 피어오른 김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천천히 메웠습니다. 그가 오븐을 살피고 도마를 닫고 그릇을 꺼낼 때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냄새가 바뀌었죠. 밀가루 냄새, 젖은 나무 냄새, 그리고 체온 같은 온기. 밤이 되자 창문 밖은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불을 끄려다 손이 멈췄어요. 조리대 위엔 아직 반죽 하나가 덩이진 채 남아 있었죠. 이건 내일 아침에 구우려고요. 온도만 맞춰두고 가겠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밀가루가 하얗게 흩어졌어요. 그 미소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두드렸죠. 선생님, 오븐 온도는 몇 도로 맞춰두면 좋을까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이 공간은 따뜻한 걸 좋아해요. 조금 높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나왔는지 모르겠더군요. 윤호는 정리를 마치고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의 팔목에는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그건 빵 굽다가 다친 건가요?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죠. 빵이 너무 예뻐서요. 꺼내다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의 말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 순간 오븐 속 불빛이 줄어들며 그림자가 겹쳤어요. 그림자가 닿는 찰나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살짝 떨렸어요. 그저 손끝이었을 뿐인데 몸속 어딘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기분이었죠. 괜히 조리대를 닦으며 물었어요. 윤호 씨는 언제부터 빵을 구웠나요? 군대 가기 전부터요. 할머니가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하셨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어요. 불빛이 반사돼 따뜻한 금빛으로 번졌죠.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제빵사가 내 주방에 들어온 건 단순한 임대가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무너진 일상 속에 새로운 온도가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그가 문을 나서기 전 물었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올 건가요? 네. 아침 반죽이 끝나면 바로요. 선생님은 그때 계시겠죠? 숨을 짧게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불은 켜져 있을 거예요. 문이 닫히고 주방엔 정적이 흘렀어요. 식탁 위 잔잔한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죠. 저는 그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밀가루 냄새와 와인 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제 손끝이 아직도 누군가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 맴도는 건 오븐의 미세한 여름, 그리고 내 안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던 한 문장. 그의 손끝이 내 손등에 스쳤다. 빵보다 더 따뜻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퇴근 준비를 하였습니다. 밤 11시를 조금 넘겼어요. 퇴근 준비를 마치고 문을 잠그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주방 안쪽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윤호 씨? 살짝 문을 열자 그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앞치마 끈을 다시 묶고 조리대 위 반죽을 조심스레 다루고 있었습니다. 반죽대에는 밀가루가 하얗게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그의 손이 느릿하게 움직였어요. 아직 안 가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지었죠. 아, 반죽이 조금 남아서요. 버리기 아까워서 새로 한 번 더 쳐봤습니다. 그의 이마엔 땀이 살짝 맺혀 있었어요. 저는 괜히 커튼을 닫으며 중얼거렸죠. 열정적이네요. 밤늦게까지.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혼자 있을 땐 시간이 잘 가요. 오븐 소리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서요.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멈췄습니다. 그가 빵을 굽는 이유 속엔 단순한 직업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건 아마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겠죠. 그는 반죽을 접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손 좀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해도 온도가 안 맞네요. 저는 망설이다가 다가섰습니다. 조리대 위엔 덩어리진 반죽이 있었고 그의 손끝이 닿아 있는 자리로 제 손이 겹쳐졌죠. 순간 밀가루보다 더 부드러운 감촉이 스쳤어요. 손끝이 닿은 곳에서 미세하게 열이 올라왔습니다. 그 온기가 반죽을 따라 제 손끝까지 전해졌어요. 마치 반죽이 아니라 누군가의 맥박을 만지는 듯 했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제 손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손은 따뜻하네요. 반죽이 금방 숨을 쉬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숨을 쉬는 반죽이라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불빛이 살짝 깜빡였죠. 조용히 오븐의 소리가 켜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그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긴 속눈썹, 반죽 위에 묻은 밀가루, 그리고 집중할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입술. 그의 손등에 묻은 밀가루가 제 손등으로 번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이 느려졌어요. 공기 속엔 막 구워진 식빵의 향과 와인의 잔향이 섞여 있었죠. 윤호 씨, 이제 그만해요. 손목 다치겠어요. 제가 말했지만 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이럴 때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집중이 풀려요. 그의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려고 오븐 불빛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오렌지색으로 번지며 주방 전체를 물들였죠. 그 속에서 그의 손끝이 반죽을 접는 모습이 이상할 만큼 부드럽고 섬세해 보였어요. 한참 뒤 반죽이 완성되자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됐습니다. 선생님이 손 대시니까 바로 살아나네요.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죠. 그건 손 때문이 아니라 정성 때문이에요. 그래도 손 덕분인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미묘한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불빛 아래에서 서로의 그림자가 맞닿았고 그 순간 제 안 어딘가에서 묘한 울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주방의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불빛이 식탁 위를 비출 때마다 마치 두 사람의 온기가
그 자리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손을 씻을 때 물 위로 밀가루가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씻어도 손끝에 남은 그 따뜻한 감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불 꺼진 주방이 떠올랐어요. 그 안에 서 있던 윤호의 모습과 그가 남긴 한마디. 선생님 손은 따뜻하네요. 그 말이 밤새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제 마음 한가운데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어요. 새벽 5시였어요. 창문 밖은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주방 안은 이미 불빛이 켜져 있었죠. 그 불빛을 켠 건 저였어요. 평소보다 2시간은 일찍 나와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가 올 것 같은 시간보다 먼저 불을 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죠. 어제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조리대 위엔 잔향이 남아 있었어요. 밀가루 냄새, 구운 빵의 고소한 향, 그리고 손끝에 닿았던 체온. 그중 무엇이 제 마음을 깨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그 모든 것이 그의 온도 같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히 기대하지 말자. 그건 일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에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안에서 묘하게 따뜻한 울림이 느껴졌어요. 잠이 잘 안 와서요. 새벽 공기 맡으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새벽 냄새 좋잖아요. 구워지는 반죽 냄새랑 비슷해서. 그 말에 제 심장이 살짝 떨렸어요. 구워지는 냄새라니. 그건 어쩐지 마음이 서서히 익어가는 기분과 닮아 있었죠. 오븐에 불을 켜자 작은 불꽃이 일렁이며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는 반죽을 꺼내 조심스레 손끝으로 눌렀어요. 이건 어제 선생님이 같이 만진 거예요. 그 말에 제 손끝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하게 이 반죽만 숨을 쉬네요. 그의 눈빛은 오븐보다 뜨거웠어요. 그 순간 공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븐 안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밀가루가 살아 움직이듯 둥근 표면이 천천히 숨을 쉬었죠. 윤호는 창문을 살짝 열었고 새벽 공기와 빵 굽는 냄새가 섞여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 속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무언가가 피어오르려는 기운, 그걸 감추기엔 이미 너무 늦은 듯한 느낌. 저는 괜히 말을 꺼냈죠. 빵 냄새는 참 신기해요. 굽는 동안은 향기로운데 씻고 나면 조금 쓸쓸해지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따뜻할 땐 사람 냄새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람 냄새 그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주방엔 향기만 있었지 체온은 없었거든요. 그는 완성된 빵을 꺼내며 말했어요. 선생님, 손 한번 대보세요. 저는 조심스레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등이 제 손바닥을 스치며 빵을 건넸어요. 뜨거운 온기가 바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빵을 반으로 갈라 한 조각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각 구운 건 나눠 먹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났어요. 왜요? 그래야 맛이 살아있거든요. 우리는 그 작은 조각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각 구운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어요. 와인 없이도 취할 수 있는 향기였죠. 입안에 따뜻한 빵이 녹아들 때 그의 눈빛이 잠시 제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그가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죠. 선생님, 이런 냄새 속에서 일하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대답했어요. 냄새는 오래 남아요.
하지만 사람의 온기는 그렇지가 않죠. 그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아직 누가 다시 데워주지 않아서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이 가라앉고 오븐의 불이 꺼졌죠. 남은 건 빵 굽는 냄새와 식지 않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어요. 창문에 닿는 빗소리가 낮은 음악처럼 이어졌죠. 윤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주방 안 공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리카락 끝에서 빗물이 떨어졌고 젖은 옷에서 은근한 비냄새가 났어요. 오늘은 좀 쉬셔야 하는데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죠. 비 오는 날은 반죽이 더 좋아요. 공기가 촉촉해서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는 오븐 대신 식탁 위에 와인병을 올려놨죠. 오늘은 굽지 말고 마셔볼까요? 낯선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공기 속을 천천히 흔들었죠. 저는 말없이 잔을 꺼냈어요. 와인이 잔에 떨어지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붉은 빛이 천천히 번지며 식탁 위로 흘러내렸죠. 선생님은 잼 좋아하시죠? 그가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딸기와 포도가 섞인 붉은 잼이었어요. 빛을 받자 잼 속에 알갱이가 살아 움직이듯 반짝였죠. 그는 스푼으로 잼을 떠서 빵 위에 올렸습니다. 그 동작이 이상할 만큼 느렸어요. 빵 위에 잼이 스며드는 순간 공기 속에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한 입 드셔보세요. 그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는 잼이 묻은 빵을 집어들었죠. 조각이 작았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따뜻했습니다. 입안에 넣자 달콤한 맛보다 먼저 느껴진 건 그의 시선이었어요. 빵보다 천천히, 와인보다 깊게 제 얼굴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 맛은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쓴가요? 아니요. 너무 따뜻하네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잼을 한 입 먹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묻은 붉은 잼이 불빛에 반사되어 마치 불씨처럼 반짝였죠. 그 순간 공기 속이 바뀌었어요. 냄새가 달라지고 숨이 달라졌습니다. 비냄새, 와인향, 구운 빵의 잔향이 뒤섞이며 서로의 체온처럼 엉켜들었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잼은 식기 전에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의 말투엔 설명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그 미묘한 울림에 제 목이 마르게 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주방의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그의 손이 식탁 위를 더듬듯 움직이다가 제 손등 가까이 멈췄어요. 불빛이 깜빡이며 그의 그림자와 제 그림자가 천천히 겹쳤습니다. 윤호 씨, 제가 낮게 불렀어요. 그는 대답 대신 제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눈빛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어요. 갈증 같기도 하고 확신 같기도 한 무언가. 그때 천둥이 멀리서 울렸어요. 불빛이 잠시 흔들렸죠. 잠깐의 정전처럼 모든 소리가 멈춘 순간 오직 숨소리만이 남았어요. 그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식지 않은 와인의 향이 그의 손끝에서부터 내게로 번졌죠.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잼처럼 달콤하네요. 근데 금방 식을까봐 아쉽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 안쪽이 서서히 뜨거워졌죠. 마치 오븐 속 불꽃이 내 안쪽 어딘가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주방의 창문은 끝내 닫히지 않았어요. 비와 바람이 섞여 들어왔고 불빛 아래 남은 잔 두 개가 아직 식지 않은 채로 반짝였죠. 다음 날 아침 주방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창문 밖엔 빗물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어제보다 한결 부드럽게 들렸죠. 밤새 남은 잔향이 아직도 공기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와인의 향, 달콤했던 잼의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체온 같은 잔열. 저는 설거지를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한 잔의 와인이었을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 어제의 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윤호가 들어왔죠.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어제 만든 잼이 너무 잘 됐어요. 사진 찍어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화면 속엔 붉은 잼과 노릇한 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빛이 잼 표면에 닿아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진의 한켠에서 제 손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하얀 접시 위 빵을 받쳐들고 있던 제 손. 손끝에 묻은 잼, 그리고 그 위로 떨어지는 붉은 빛.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사진 속의 손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 조용하지만 강하게 살아있는 손이었죠. 이거 제가 일부러 지우지 않았어요. 윤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해 보여서요. 그 말에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정직했어요. 하지만 그 정직함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죠. 그 안엔 존경보다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빵 사진이 주인공이잖아요. 이런 손은 빼도 괜찮았을 텐데요. 그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사진은 냄새처럼 남거든요. 손이 없으면 그 냄새가 사라질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냄새처럼 남는 기억, 그건 결국 사람의 온기였죠. 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는 여전히 공손했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조리대 불빛이 아니라 내 얼굴을 비추는 불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호 씨,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죠. 네, 선생님. 그 짧은 대답 속에서 어제의 공기와 냄새, 그리고 떨림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어요. 그 떨림이 제 가슴으로 번졌죠.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그는 조용히 물수건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제 잼이 묻은 자리예요. 닦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의 손끝이 테이블 위를 스치며 제 손 가까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공기 속이 흔들렸어요. 빵 굽는 냄새가 아닌 살냄새 같은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었죠. 그의 손끝이 스치자 하얀 천 위에 묻어있던 붉은 잼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열은 더 깊어졌어요. 불빛이 잦아든 주방 안 식탁 위에 남은 건 사진 한 장과 아직 식지 않은 와인 향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켜고 그가 찍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화면 속의 손끝이 마치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손이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열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창문을 닫았는데도 바람 소리가 안 들렸죠. 주방의 시계 초침만이 천천히 시간을 긋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커피 2잔을 내려 식탁에 올려놨어요. 김이 가볍게 피어오르며 식기도 전에 향이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선생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음 달쯤이면 가게를 열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아무렇지 않게 들렸는데 가슴 한쪽이 툭 내려앉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목소리가 제 뜻대로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입꼬리만 억지로 올리며 웃었죠. 장소는 멀지 않아요. 여기서 차로 한 20분 거리쯤? 그가 말했어요. 가까운 거리인데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죠. 그 거리엔 내 마음이 닿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쓴맛이 평소보다 강했어요. 그건 커피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 때문이었죠.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주방 아니었으면 아마 이렇게 용기 못 냈을 거예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진심이 느껴져서 더 아팠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윤호 씨 이름으로 빵집을 하겠네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동안 내 속에서는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의 가게 이름이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어요. 묻는 순간 이별을 인정하게 될까봐 겁이 났죠. 선생님도 꼭 놀러 오셔야 해요. 그땐 제가 커피 드릴게요. 그의 말이 따뜻했는데 그 따뜻함이 칼날처럼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래, 나는 결국 손님으로 남겠지. 그 생각이 들자 입안이 말라왔어요. 조리대 위에 놓인 오븐은 오늘따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반죽의 온기가 남아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쇠의 냄새만 났습니다. 그가 앞치마를 벗어 걸었어요. 천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그 소리가 이상하게 작별 인사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 잔을 들었어요. 잔 아래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죠. 그걸 닦아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렇게 손을 움직이면 정말 끝날 것만 같았어요. 윤호 씨, 그가 돌아봤어요. 네,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걸렸어요. 말하지 못한 말이 가슴 밑에서 자꾸 뒤척였습니다. 붙잡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의 뒷모습이 문 쪽으로 향할 때 한 발짝이라도 다가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 젊은 어깨 위에 제 손을 올리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나이든 여잔데 그 아이 인생에 발자국 하나라도 남기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니 심장이 조용히 식는 것 같았어요. 그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선생님, 내일은 아마 정리하느라 못 올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주방의 불빛이 잠시 깜빡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바쁘겠네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인사였죠. 문이 닫히고 주방엔 아무 냄새도 남지 않았어요. 밀가루 냄새도 와인 향도 그의 체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불을 끄려다 손을 멈췄어요.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잔 아래 남은 원형 자국, 그게 마치 누군가의 온기처럼 보였죠. 손끝으로 그 자리를 천천히 문질렀어요. 차갑게 식은 테이블 위에서 그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세상이 조금 기울어졌습니다. 이상하게 주방이 넓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죠. 저녁 무렵 하늘이 무너지는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문을 세게 두드리는 빗소리가 주방 안을 뒤덮었죠. 불빛이 깜빡이더니 곧 정전이 되었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오븐의 온기도 냉장고 소리도 사라졌죠.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윤호였습니다. 비에 젖은 옷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정리하다가 비가 너무 심해져서요. 그냥 잠깐 피하려고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숨기듯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요.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불빛이 꺼진 주방, 창밖 번개가 잠깐 그를 비췄죠. 젖은 옷 너머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불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모르겠어요.
이런 날은 오래 걸리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건네면서도 가슴 안쪽이 요동쳤죠. 윤호가 다가왔어요. 춥지 않으세요? 그의 손끝이 내 팔에 닿았습니다. 젖은 손인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내 손은 이미 그 온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 우리의 숨소리만 낮게 섞여 들렸어요.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번개가 잠깐 우리 사이를 밝혔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눈동자,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표정.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를 보지 않으면 마음이 덜 흔들릴 것 같았죠. 하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가 낮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둠을 헤집고 들어왔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이성도 모두 의미 없어진 순간이었어요. 그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공기가 흔들렸죠. 가까워질수록 숨이 짧아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윤호 씨, 안 돼요. 그 말이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바람 소리에 금세 묻혀버렸죠. 그는 멈춰섰습니다. 왜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잡고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손을 뻗으면 그 젖은 어깨를 안을 수 있었어요. 그의 체온이, 그의 숨결이 이 어둠을 녹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한 걸음이 너무 멀었습니다. 내가 그를 끌어안는 순간 이 모든 게 현실이 될까봐 겁이 났어요. 지금 불빛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가 손을 뻗었지만 나는 끝내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잡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천둥이 다시 울렸어요. 그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비냄새, 젖은 공기, 그리고 놓쳐버린 온기만 남았어요. 불 들어오면 알려주세요. 그가 낮게 말했어요. 문을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번개의 빛에 잠깐 비쳤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졌죠.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불빛 아래 내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죠. 식탁 위 그가 앉았던 자리엔 물방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자리를 닦아내며 속삭였어요. 잡을 걸 그랬어요. 윤호 씨,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주방의 불빛은 이상하게 더 밝게 타올랐어요. 그날 밤 주방 창문을 열었어요. 비는 이미 그쳤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젖은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쯤 꺼진 오븐 위로 잔열이 남아 있었죠. 그 온기를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의 마음도 저 온도처럼 쉽게 식지는 않겠지. 문득 문이 2번 두드려졌어요. 그 조심스러운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윤호였어요. 그가 문 앞에 서 있었죠. 그늘진 얼굴, 젖은 머리, 그리고 어제와는 다른 눈빛.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그가 먼저 말했어요. 불빛이 다시 켜졌길래 그냥요. 그 그냥요 속에 너무 많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죠. 들어와요. 어제처럼 또 비 맞을까봐. 그는 조용히 걸어 들어왔어요. 주방은 어제보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서로의 위치를 느낄 만큼 가까웠죠. 가게는 잘 돼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거의요. 그런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죠. 이 주방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 말에 손이 멈췄어요. 나무 주걱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식탁 반대편에 섰어요. 5분 잔열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부드럽게 덮고 있었죠. 선생님 손끝에서 배운 게 많아요. 그가 말했어요. 반죽 온도 맞추는 법, 5분 불빛 보는 법, 그리고 사랑이 어떤 건지도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저는 숨을 내쉬지 못했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내가 내 숨소리에 들킬까봐 겁이 났습니다. 윤호 씨,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저는 알아요. 이 손끝에서 배운 게 그냥 기술은 아니었어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하지만 그 안엔 눈물처럼 맑은 빛이 섞여 있었죠.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벽에 비친 우리 그림자가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느껴졌죠. 윤호 씨, 난 말을 이으려다 멈췄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쏟아지려 했지만 그걸 꾹 눌렀습니다. 나는 윤호 씨에게 마음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어요. 전 윤호 씨보다 15살이나 많아요. 윤호 씨는 너무 젊잖아요. 나와는 안 맞는 나이잖아요. 그 말이 흘러나오자 공기가 한순간 식었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나이로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그리고 그 속엔 두려움보다 확신이 있었죠. 저는 두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꽉 쥐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죠. 잡고 싶은데 잡으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윤호 씨, 네. 지금 이 순간 그냥 이렇게 있어줘요. 그게 다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빛이 꺼진 주방에서 서로의 숨결만이 천천히 섞여갔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온기가 공기를 타고 제 쪽으로 번졌어요. 눈을 감으면 그가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고 가슴은 울음처럼 부풀었죠. 그의 체온이 밀려올 때마다 잡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끝내 손을 뻗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그에게 닿는 순간 그의 젊은 인생까지 흔들릴 것 같았죠. 그가 한 발자국 물러서며 낮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기도처럼 들렸어요. 그가 문을 나서자 주방의 불빛이 조금 더 밝아졌어요. 나는 식탁 위에 남은 잔열 위로 손을 올렸죠. 아직도 따뜻했어요. 윤호 씨, 입안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그건 부름이라기보다 놓친 손끝을 다시 어루만지는 마음이었죠. 그날 밤 불빛 아래에서 나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의 고백을 내 마음 한가운데에 묻어두었어요. 하루가 길어졌어요. 같은 시간이 이렇게 길 수 있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 처음 알았어요. 주방의 불빛은 여전히 제 시간에 켜지지만 그 아래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어제 닦은 접시 2개가 그대로 있었죠. 한쪽은 제 자리, 다른 한쪽은 이제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 손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닦을 것도 정리할 것도 없는데 습관처럼 그 자리를 만졌죠. 손끝에 닿는 차가운 유리감이 왠지 사람 피부처럼 느껴져서 더 아팠어요.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지만 향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전엔 그 향이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빈 공간을 메우는 연기 같았죠. 동네 사람들이 요즘 저를 보고 자꾸 묻습니다. 혜진 씨, 어디 아파요? 얼굴이 왜 그래요? 선생님, 병원이라도 가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하루를 버티는 게 아팠어요. 손끝으로도 시선으로도 그의 부재가 느껴졌습니다. 주방 문을 열 때마다 윤호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빨아야지 하면서도 한 번도 세탁기에 넣지 못했어요. 빨아버리면 냄새가 사라질까봐. 그 냄새 속에 아직 그가 있었거든요. 밤이면 더 힘들었어요. 와인병을 열지도 못하고 그가 좋아하던 빵 반죽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밀가루 냄새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오븐에 불을 켜봤어요. 괜히 그 불빛이 있으면 덜 외로울까 싶어서요. 근데 불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시려서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불빛이 그 사람 같았어요. 따뜻했는데 오래 보면 아팠죠.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빈자리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방 안에서 발소리가 울릴 때마다 아직도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럴 때마다 웃기게도 가슴이 뛰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다른 곳에서 잘 살고 있겠죠. 새로운 가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하루. 그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더 괴로웠어요. 내가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손끝이 이제는 그에게 아무 의미 없을까봐. 그가 내 주방에서 배운 건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의 주인은 이미 잊혀졌을까봐.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얼굴에 그림자가 내려앉은 사람 같았죠. 웃는 게 어색했고 눈가엔 늘 피곤이 묻어 있었어요. 혜진 씨, 진짜 병원 좀 가요. 큰일 나요.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병원엔 가지 않았습니다. 고칠 병이 아니란 걸 아니까. 밤마다 주방 불을 켜놓고 앉았어요. 불빛이 식탁 위를 덮으면 그가 앉던 자리가 아직도 따뜻하게 보였죠. 손끝으로 그 자리를 문질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 손을 올리면 조금 덜 외로워졌어요. 문득 생각했어요. 그때 왜 손을 잡지 못했을까? 그가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던 밤 왜 고개를 들지 못했을까? 그냥 한 걸음만, 정말 한 걸음만 더 다가섰다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윤호 씨, 그 이름을 부르면 공기가 떨렸어요. 그리고 곧 고요해졌죠. 불빛 아래 나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식지 않은 불빛, 식어버린 마음. 그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출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끝으로 닦아도 닦이지 않았어요. 마치 그 눈물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후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를 원망했어요. 왜 내 손을 잡지 않았어요? 왜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대신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 속에 어쩐지 그 사람의 향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끝없이, 마치 식지 않는 오븐처럼 눈물이 계속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그러게 진작 잡으라 했잖아. 혜진아. 새벽 6시 오븐이 천천히 달아오르고 빵 반죽이 익어가는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윤호는 첫 손님이 오기 전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끝에 밀가루가 묻었고 앞치마엔 하얀 반점이 가득했죠. 그런데 마음은 한순간도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간판에는 윤호의 베이커리가 새겨져 있었죠.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온도로 반죽을 만지고 같은 레시피로 빵을 구웠지만 향기가 달랐어요. 이곳의 냄새는 너무 새로웠고 그래서 낯설었어요. 그 주방에는 더 이상 혜진의 향기가 없었죠. 와인 냄새도
그녀의 커피 향도 그 부드러운 말투도 없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고 주문표가 쌓이고 5분 타이머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윤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문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혜진이 들어올까봐. 선생님 오셨네요. 그 한마디가 늘 목 안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문은 매번 다른 손님만 열고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가게 문을 닫으면 윤호는 의자에 앉아 손목을 감쌌어요. 거긴 여전히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죠. 그 손이 자신에게 반죽 온도를 알려주던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손끝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휴대폰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보내고 싶었지만 그 문장이 그녀의 평온을 흔들까봐 끝내 보내지 못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바빠졌어요. 손님이 늘고 방송에 소개된다는 말도 돌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윤호는 더 공허해졌습니다. 기계처럼 웃고 말하고 계산하고 그러다 문득 주방 불빛이 보이면 그녀의 주방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은 지금쯤 여전히 그 불빛 아래에 있을까? 오븐을 닫고 와인잔을 정리하고 조용히 혼잣말을 하고 있을까? 윤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선생님, 그날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제가 그냥 돌아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달랐을까요? 그 질문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빵 굽는 냄새와 오븐 열기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따뜻한 향기, 그건 이제 윤호에게 가장 잔인한 향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일부러 가게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주방 벽에 부드럽게 번지면 그 빛이 마치 혜진의 주방 불빛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불빛 아래에서 그는 매일 같은 말을 속으로 삼켰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정리되면 다시 갈게요. 그 약속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엔 늘 피로 대신 미묘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죠. 어느 날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행복하시죠? 가게도 잘 되고 사람들도 다 좋아하잖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합니다. 네, 아주요. 하지만 웃음 뒤엔 긴 한숨이 숨어 있었어요. 퇴근 후 가게 문을 닫으며 그는 마지막으로 불빛을 올려다봤어요. 그 불빛이 혜진의 주방처럼 깜빡이는 순간 눈을 감고 속삭였죠. 선생님, 그 불빛 아래 오늘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어요. 그 어둠 속에서 윤호의 마음은 여전히 혜진의 주방에 남아 있었죠.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주방의 불빛도 여러 번 꺼졌다 켜졌죠. 하지만 손끝에 남은 온도는 이상하게도 그대로였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매일 아침 불을 켰어요. 주방 창문을 열고 빵 반죽을 준비했죠. 하지만 이제 반죽을 다루는 손길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누군가를 쓰다듬듯 움직였죠. 그녀는 반죽이 숨쉬는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어요.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하게 구워야겠네요. 그 말에는 빵의 온도뿐 아니라 그리움의 온도도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하트를 닮은 모양의 빵을 만들었고 빵 위에는 붉은 잼을 조심스레 발랐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전 비 내리던 밤에 들었던 목소리처럼 달콤하고 아팠어요. 혜진은 그 빵을 유리 진열대에 올려두었어요. 손님들이 이건 무슨 빵이에요? 하고 묻곤 했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마음이 담긴 빵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죠. 그 빵 하나하나가 윤호에게 전하는 편지였다는 걸. 한편
멀지 않은 거리의 윤호의 가게에서도 같은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늘 그렇듯 새벽에 오븐을 켜고 반죽을 반죽대 위에 올렸죠. 그의 손끝은 단단하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밀가루를 뿌릴 때마다 그는 어느새 혜진의 목소리를 떠올렸죠. 이 공간은 따뜻한 걸 좋아해요. 조금 높게 해도 괜찮아요. 그 말이 여전히 손끝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혜진이 만들어준 레시피 노트를 아직도 쓰고 있었어요. 표지는 낡았고 구석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죠. 그 안에는 짧은 메모가 한 줄 적혀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도 오븐처럼 기다리면 부풀어요. 윤호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반죽을 접었죠. 그가 만드는 빵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단골 손님들은 그 빵을 따뜻한 빵이라고 불렀어요. 입안에 넣으면 눈물이 난다고, 누군가를 생각나게 한다고 했죠.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마도 만든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갔나 봐요. 어쩌면 그 마음은 그녀의 주방 불빛 아래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윤호의 가게 문 앞에 낯선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작은 빵이 하나 들어 있었죠. 하트를 닮은 모양,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하게 구웠어요. 그는 한참을 그 빵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오븐을 켰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 떨림이 반죽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븐 안에서 빵이 천천히 부풀어 오를 때 윤호는 알았어요. 그녀도 여전히 같은 불빛 아래에서 자신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혜진의 주방과 윤호의 가게, 두 개의 불빛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그 온도는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온도 속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은 식지 않은 채 매일 조금씩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빵의 향기가 골목을 따라 흘러나올 때마다 도시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향기가 섞였어요. 그건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피어올리는 향기였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따뜻한 사랑의 냄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향기의 시작이 주방 불빛 아래 잠들던 두 사람의 손끝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제빵제과 전국 경연대회 결승전. 행사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오븐이 내뿜는 열기로 공기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혜진은 조리복을 매만졌어요. 50대 초반이 된 지금 이 무대에 서게 될 줄은 몰랐죠. 손끝이 다시 반죽의 감촉을 기억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마음의 온도를 다시 느끼는 날이니까. 심사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억의 맛을 구워라.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혜진은 심장이 작게 떨렸어요. 기억의 맛이라니. 그건 어쩐지 오래전 주방의 불빛을 다시 켜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반죽을 꺼내 천천히 눌렀습니다. 밀가루가 손끝에 닿는 촉감, 오븐이 예열되는 냄새,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그 안엔 분명히 그가 있었죠. 비 오는 저녁의 냄새, 와인의 향기, 그리고 말없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녀는 속삭였어요.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하게 구워야겠네요. 반대편 무대에서도 한 남자가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윤호였습니다. 30대 중반, 이제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제빵사. 그는 초청 참가자로 결승에 올라왔죠. 하지만 정작 오늘은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어요. 심사 주제 기억의 맛. 그 단어가 그의 가슴을 강하게 쳤어요. 그는 반죽을 접으면서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주방, 조용한 불빛, 그리고 자신에게 온도를 알려주던 한 여인의 손끝. 그의 눈가에 미세한 빛이 스쳤어요. 오늘은 그 온도로 구워야겠다.
시간이 흘러 5분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빵이 동시에 꺼내졌죠.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심사위원들이 두 접시를 번갈아 맡았죠. 이상하네요. 한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두 빵의 향이 같습니다. 온도도, 질감도, 심지어 단맛의 깊이까지 같아요. 마치 같은 주방에서 구운 것처럼.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반대편 윤호도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이 같은 온도로 뛰고 있었어요.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공동 우승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혜진은 놀란 듯 웃었고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의 시선이 무대 위에서 스쳤어요. 그 짧은 순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빛으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우승자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혜진의 차례였어요. 이번 작품의 영감은 어디서 받으셨나요? 혜진은 잠시 숨을 골랐어요. 기억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구웠던 따뜻한 시간을 닮은 기억. 그때의 향을 다시 느껴보고 싶었어요. 관중석에선 박수가 흘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소는 단단했어요. 이어 윤호의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윤호 셰프, 이 빵의 비밀은 뭔가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비밀은 없어요. 그냥 어떤 분의 손끝에서 배운 온도를 아직 잊지 못해서요. 순간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에게 닿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오븐 앞에 서 있었어요. 한쪽엔 그녀의 하트 모양 빵, 한쪽엔 그의 동그란 밀빵이 놓여 있었죠. 모양은 달랐지만 향기는 하나였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같은 향기, 같은 마음. 이게 바로 기억의 맛이군요.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윤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은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서 빵 냄새가 섞였어요. 그 향기는 오래전 주방의 불빛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로 다른 곳에서 문을 닫으며 두 사람은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향기가 났어요. 경연이 끝난 뒤 시간은 다시 각자의 속도로 흘러갔어요. 윤호는 전국을 돌며 새로운 지점을 내기 시작했고 윤호의 베이커리라는 간판은 도시 곳곳에서 반짝였죠. 언론 인터뷰가 이어지고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는 늘 웃으며 말했어요. 빵은 사람의 마음을 닮아야 해요. 그 말은 그가 혜진에게 배운 마지막 문장이었죠. 혜진 역시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출강과 실습 교수 일을 병행하며 수십 명의 제빵 지망생들을 가르쳤어요. 손끝의 온도를 느껴야 해요. 빵은 기다림으로 완성돼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빈 교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오븐 불빛만 바라봤어요. 둘 다 잘 지내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성공은 커졌지만 마음은 점점 작아졌죠. 도시의 불빛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불빛 아래에서 함께 웃던 한 사람의 온도만큼은 다시 느낄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3년이 되었을 때 둘은 거의 동시에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서로 연락하지 않았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같은 바다를 향했어요. 남해의 작은 소도시,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밀밭이 흔들리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죠. 윤호는 그곳에 작은 건물을 세웠어요. 간판엔 자연의 빵이라고 적혔죠. 그 아래에 그는 혜진의 글씨로 된 문장을 새겼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천천히 구워야 합니다. 며칠 뒤 그곳에 혜진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 간판, 내 글씨네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써주셨잖아요. 그때 레시피 노트 첫 장에. 두 사람은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븐 앞에 서서 3년 만에 다시 같은 반죽을 만졌죠. 밀가루가 손끝에서 부드럽게 흩어졌고 그 냄새가 주방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구워보죠. 혜진이 말했어요. 밀가루 대신 통곡물, 이스트도 설탕도 없이.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연의 온도 그대로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게, 글루텐이 힘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유기농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몇 개밖에 굽지 못했지만 그 빵은 빨리 팔리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들은 불빛 대신 햇살 아래에서 반죽을 말렸고 와인 대신 바닷바람을 들이마시며 하루하루를 구워나갔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어요. 이 빵엔 왜 이렇게 따뜻한 향이 나요? 혜진이 대답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갔거든요. 윤호는 웃었어요. 그의 눈빛엔 예전 주방의 불빛이 다시 살아있었죠. 둘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손끝은 서로의 온도를 알고 있었어요. 바다가 저물 때쯤 오븐에서 마지막 빵이 구워졌어요. 두 사람은 그 앞에 나란히 앉았죠. 노릇하게 부풀어 오른 빵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무섭지 않네요. 혜진이 말했어요.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바람이 스쳤어요. 소금기 어린 공기 속에 빵 냄새가 섞여 퍼졌습니다. 그 향기는 오래전 주방 불빛과 같았어요. 그날 바다는 고요했고 작은 가게 앞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자연의 빵 마음이 구워지는 곳. 그리고 그 주방의 불빛은 다시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서울에 남겨둔 가게를 전문 경영인에게 모두 맡겼어요. 그는 더 이상 빵을 돈으로 굽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수익금은 전액 가난하지만 제빵을 사랑하는 젊은 후학들에게 기부되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에게서 배운 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는 혜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구운 건 결국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그날 작은 성당에서 결혼 서약을 했어요. 하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옛 제자 하나, 오래된 이웃 둘, 그리고 바닷가 마을 사람 몇 명. 성당의 종소리가 잔잔하게 울릴 때 혜진은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윤호는 깨끗한 리넨 셔츠 차림이었죠. 좋은 날씨네요. 그가 속삭였어요. 그래요. 우리한테 딱 맞는 조용한 날씨네요. 그들은 신혼여행 대신 숲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저택을 구입했어요. 잔디 마당이 넓고 벽돌 담장엔 이끼가 가득했죠. 지붕은 새가 드나들 만큼 틈이 있었지만 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집 손 많이 가겠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윤호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고치는 동안 우리 하루하루가 더 단단해질 테니까요. 둘은 함께 벽지를 뜯고 창틀을 닫고 낡은 오븐을 고쳤어요.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흙냄새를 맡았고 새벽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서로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윤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는 불빛이 필요 없네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낮에도 서로가 비치니까요. 그 말에 윤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웃었어요.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그 웃음 속에서 모두 녹아내렸죠. 집이 완성되던 날 그들은 마당에 작은 나무 간판을 걸었어요. 자연의 집, 마음이 머무는 곳. 그날 밤 오랜 공사가 끝나고 새로 칠한 방 안에는 은은한 나무 냄새가 났어요. 바깥은 바람이 잔잔했고
창문 너머로 별빛이 마당의 잔디 위에 흩어졌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동안 사용하던 앞치마를 걸었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그 오랜 세월의 불빛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오븐에 마지막 반죽 하나를 넣었어요. 빵이 부풀어 오르는 동안 혜진은 윤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븐 불빛이 방 안을 천천히 비추었죠. 이 향기 기억나죠? 윤호가 속삭였어요. 잊은 적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떨렸어요. 불빛이 잦아들 즈음 오븐 속에서 노릇한 빵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한 조각을 나눠 먹었어요. 빵 속엔 단맛보다 깊은 온기가 있었죠. 그 순간 세상은 조용했고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어요. 서로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을 감쌌어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죠. 윤호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기다림은 끝났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구워진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죠. 그날 밤 오븐의 불빛은 조용히 흔들렸고 창밖의 별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굽고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당 한켠 작은 모닥불 위로 바람이 스쳤어요. 숲에서 날아온 밤벌레 소리가 부드럽게 벽을 타고 흘러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갓 세탁한 린넨 이불 냄새와 레몬 버터 향이 은은히 배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첫날 밤이었죠.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하루의 먼지를 닦고 손끝으로 서로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윤호가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 불빛은 얼굴보다 먼저 숨결을 비추었죠. 숨결 사이로 눈빛이 닿았고 눈빛 사이로 온기가 번졌습니다. 잠시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창문을 밀고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손끝이 이불 위를 따라 천천히 흘렀습니다. 살레음, 마른 허브 향기, 그리고 무릎 위에 내려앉은 온기.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잤다가 아닌 함께 깨어 있었다는 감정을 몸으로 기억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혜진은 매일 새벽 요가를 합니다. 숲속 공기가 서늘해지는 새벽, 그녀는 몸을 천천히 펴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요. 이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싶어요. 그녀는 말하곤 했죠. 윤호는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설렘이 묻어 있었죠. 햇살이 혜진의 머리카락에 닿을 때마다 마치 빵이 구워질 때처럼 공기 속에서 부드러운 온도가 생겼습니다. 진짜 나이보다 더 어려지면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죠. 동네 남자들 줄 서는 거 아니에요?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매일 요가하면서 줄 세우지 말아요. 그들의 웃음이 마당으로 번졌고 그 소리 위로 바람이 살짝 스쳤습니다. 윤호는 요즘 마을 사람들과 농사일을 함께합니다. 아침이면 푸른 비닐하우스를 오가고 해가 중천에 뜨면 손등과 목덜미가 까맣게 그을렸죠. 예전엔 부드러운 도시 남자의 인상이었는데 이젠 흙냄새와 햇살이 스며든 얼굴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그를 바라보며 가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나보다 더 자연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녀는 마당에서 허브를 따고 윤호는 그 옆에서 반죽을 합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죠. 나이 차이, 이제는 아무도 몰랐어요. 서로가 서로의 속도에 맞추어 비슷한 리듬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사랑보다 더 깊은 동행이라는 이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먼저 일어나요? 이불 안쪽에서 윤호의 목소리가 느릿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모닝키스. 내가 먼저 할 차례예요.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가 웃으며 이불을 한껏 끌어당겼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꿈 같아요. 그 말에 혜진은 살짝 웃었습니다. 꿈이어도 괜찮아요. 이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 집에 온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 종일 함께합니다. 시장에 갈 때도 뒷산을 오를 때도 항상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다녔죠. 둘이 붙어 다녀서 지겹지도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묻곤 합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늘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닭살 부부라고 부릅니다. 윤호는 아침이면 정자 위에서 요가를 하고 혜진은 마당에서 허브차를 우려냅니다. 그 향기를 따라 마을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요. 그럴 때마다 윤호는 웃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향기 좋네요. 혜진은 대답합니다. 이건 사랑의 냄새예요. 하루를 구워내는 향기죠.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오븐 안에서 빵이 천천히 부풀어 오릅니다. 그 향기 속에서 둘은 여전히 서로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혜진은 다시 불을 끄고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이제는 밤이 무섭지 않아요. 윤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 삶엔 불빛이 아니라 서로가 있잖아요. 그 말 위로 숲이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불빛은 또 한 번 천천히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의 빵은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SNS에 올린 한 줄 후기 때문이었죠. 이 빵은 아무리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요. 먹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글 아래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아토피 아이도 이 빵은 괜찮았어요. 다이어트 중인데 이 빵만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사람의 빵이네요. 그 말들이 바람을 타고 퍼졌고 도시에서 농촌에서 그리고 섬마을까지 모두 이 빵을 찾아 남해로 향했습니다. 윤호와 혜진은 여전히 손으로 직접 반죽을 하고 햇살로 반죽을 말리고 바람으로 식혔어요. 그들의 가게엔 기계가 없었고 하루에 구워내는 양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그 빵은 한 입만 먹어도 사람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의 빵의 비밀이었어요. 방송국에서 찾아왔을 때 윤호는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빵엔 첨가물도 인위적인 향도 없습니다. 유전자변이 곡물 대신 이 지역에서 자라난 토종밀만을 사용합니다. 발효 역시 공장에서 만든 이스트가 아니라 마을에서 직접 배양한 토종 효모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장 오래 걸리는 두 가지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기다림과 사랑, 그리고 마음입니다. 혜진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그 손으로 매일 빵을 굽는 일상이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었죠. 서울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분점을 내달라며 여러 번 제안했어요. 전국으로 확장하면 브랜드 가치가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이 마을에서만 굽고 싶습니다. 혜진이 덧붙였죠. 이 빵은 여행이 아니라 찾아오는 마음을 위한 거예요. 그들은 온라인 판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 남해로 와야 했죠. 그 길은 멀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이 자연의 빵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죠. 언젠가부터 남해의 작은 항구 마을엔 젊은 부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복잡함을 떠나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빵을 배우고
조그만 집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빈집이 다시 살아나고 텅 비었던 골목엔 아이들 웃음이 돌아왔죠. 시장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했고 바다 근처엔 작은 카페와 공방들이 생겨났습니다. 군청에서는 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한 공로, 지속 가능한 로컬 경제 모델 창출. 하지만 윤호와 혜진은 그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린 그저 빵을 구웠을 뿐인데요. 군청 관계자가 말했어요. 선생님들의 빵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에 혜진은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구운 건 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나 봐요. 그날 저녁 가게 앞마당엔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바람은 바다 냄새를 실어왔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가 말했어요. 이젠 이 불빛이 우리 둘만에게 아니네요. 혜진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불빛이 누군가의 마음까지 비춘다면. 그 말 위로 주방에서 막 구워낸 빵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골목을 지나 바다를 건너 다시 세상 곳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행복의 냄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의 시작은 여전히 그 주방 불빛 아래 조용히 서로의 손끝을 맞잡고 있는 두 사람이었죠. 그날은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혜진은 마당의 흔들의자에 앉아 조용히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곧 만나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잔디밭으로 흘러갔습니다. 윤호는 온종일 들뜬 표정이었어요. 오븐을 닫고 방 한켠에 작은 요람을 조립하고 창문마다 커튼을 새로 달았습니다. 그가 걸어 다닐 때마다 바닥이 조용히 울렸죠. 이제 우리 집에 또 하나의 불빛이 생기겠네요. 그의 말에 혜진은 눈을 감고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오븐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구운 생명이죠. 몇 달 뒤 작은 울음소리가 숲속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들은 나뭇가지 위에서 일제히 노래를 불렀고 창문 밖 잔디밭엔 이슬이 반짝였죠. 그날 세상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늘이. 세상 모든 바람과 빛이 이 아이를 감싸길 바란다. 그 이름엔 두 사람의 모든 기도가 담겨 있었죠.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잔디밭에서 고양이는 졸고 토끼는 풀잎을 얌얌 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작은 발이 잔디를 스치며 걸음을 떼는 순간 윤호와 혜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왔어요. 첫걸음이에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고양이가 꼬리를 치며 돌아봤고 토끼가 귀를 쫑긋 세웠죠. 그날의 마당은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 마당에 작은 천막이 쳐지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오늘은 하늘이의 돌잔치 날이었죠.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각자 꽃을 한 송이씩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빵 냄새를 맡으며 환하게 웃었고 어른들은 손수 만든 선물을 놓고 돌아가며 축하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윤호의 장학금으로 공부해 제빵사가 된 젊은 후학들이었어요. 선생님, 저희도 그 빵 같이 구워도 되죠? 그 말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너희 차례야. 사람의 마음이 담긴 빵 계속 이어가야지. 그 순간 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만든 건 빵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아요. 윤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건 사랑이에요. 잔디밭엔 풍선이 나부꼈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고양이는 마루 아래서 꼬리를 흔들고 토끼는 여전히 풀을 뜯고 있었죠.
석양이 마당을 물들이며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혜진은 하늘이를 안고 윤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성됐네요. 윤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 집, 이 마을, 이 시간 모두가요. 해질녘의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 사이로 천천히 흘렀습니다. 빵 굽는 냄새와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숲속 새들의 노래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하루가 완성되었죠. 그날 밤 혜진은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불빛은 우리 세 사람의 것이네요. 윤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새로운 반죽이 기다리고 있죠.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고 방 안엔 아이의 숨소리와 빵이 구워지는 냄새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또 한 번 사람의 온기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절은 그렇게 끝났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비밀의 정원 7번째 이야기. 욕실 문 앞 금기된 시선, 젖은 유리 너머 그녀가 있었다. 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가장 먼저 보시려면 구독 잊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도 세대도 넘어 그저 마음이 닿는 순간 피어나는 것.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이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